안녕하세요. 제주 변호사 정재훈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얼마 전에 DM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나갑니다. 계약 종료 이후 작년 9월부터 나가달라고 말했는데 연말까지 미뤄서 1월 첫 주에 이사 가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갑자기 이사 당일날 못 나가겠다면서 월세를 2달치 더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입자는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부모님이 들어가 살려고 하는 집인데 현재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 DM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는 두 명이 합의를 봐서 나가기로 했었는데 임차인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안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2달치 월세를 보냈다고 해서 끝난 계약이 다시 연장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런 경우에 명도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경 지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임차인이 2기, 즉 2달 이상의 연체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2개월 이상의 연체 차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체 차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임차인의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는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2달 이상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사연에서는 결국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임시적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한테 그 점유를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다가 또 만약에 그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한테 넘기면 또 다시 그 사람한테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일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 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지 그 증거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빠르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해지 통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해지 통보는 내용 증명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 아니면 전화 녹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약서 및 계약을 내가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야겠죠.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DM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충분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법적인 분쟁이 휘말렸을 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인터넷 검색은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답변을 다는 등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법이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럴수록 임대인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